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는데요. 나를 극하는 기운이지요. 나를 극한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 존재, 시스템으로 보거나 이를 따르는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직장이나 체면 등으로 상징됩니다. 관성을 따른다는 것은 조직의 규율과 사회의 법, 시스템의 통제 등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원국에 관성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는 큰 조직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관살, 즉 정관과 편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살은 초지일관으로 일관성 있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성분이죠. 관이란 나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억압하고 누르는 것인데요. 정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분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성분이고요. 편관은 감정적이고 난폭한 성분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성분입니다. 즉, 관제, 송사, 전쟁, 질병, 재앙, 죽음, 폭력, 강제력 등 우리 삶을 간섭하고 억압이나 통제하는 요소들이 관살에 해당하지만 규칙과 도덕, 질서, 윤리, 법률, 국가 등 삶을 규칙적이고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요소들도 관성의 역할이 됩니다. 관성이 길하면 직업적인 성공이나 명예와 권위가 되지만 관성이 흉하면 고생이나 억압, 속박, 통제, 관제, 송사, 폭력, 질병 등으로 나타납니다. 사주 내의 관살이 약하면 작은 명분과 명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관성이 강하면 책임감이 지나쳐 소심하거나 비굴하고, 복종심이나 충직함이 지나쳐 간사하게 되거나 자기 통제가 심해져서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편관부터 알아볼까요? 편관은 억제, 강압, 파괴의 속성을 갖고 있죠. 여성에게는 무서운 남편이거나 무정한 남편이 되기도 하며 직장인에게는 무정한 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성의 특성은 복종, 기억, 억압이 대표적입니다. 편관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고 강압적인 통제를 하고요. 십성 중에서 최악의 무서운 성분이며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쇠뇌되는 성분이기도 해서 한번 입력되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지력이 강해서 처음 세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희생적인 성분과 봉사적인 성분인데요. 무관으로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고 책임감이 강하여 조직 생활에 적합합니다. 편관이 하나나 둘 있다면 의지력도 되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용한 성분이 되겠지만 편관이 많으면 아예 의욕 상실이 되고 자신의 주체성은 상실되며 주변의 조건에 따라 순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삶은 비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길을 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형태가 발생하는 것은 나를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포감도 가중되고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런 것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저항심도 발생하겠지만 실행이 어려우니까 없는 것이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편관이 지나치게 많으면 편관의 우월한 점을 잘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겁이 많고 소심해 나약하고 음침하며 무능하고요. 지나치게 관살이 강할 경우에는 자신감과 정직성을 주관하는 자아 요구를 파괴하므로 오히려 법과 도리를 지키는 중용을 잃게 됩니다. 편관이 없을 경우에는 두려움이 없고 남의 입장이나 법 질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할 마음 없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요. 또 불평불만이 많고 인내심이 없으며 자신에 대한 통제와 자발적 의지가 결여됩니다.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관이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 책임과 의무, 관공서, 법 등으로 표현되는데요. 일관이 강하면 적극성을 띠고 대외적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일관이 약하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 됩니다. 정관의 특성은 합리, 이성, 공익인데요. 정관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준법 정신이 강하며 질서를 존중하고요. 모든 일에 객관적이고 여론을 중시하며 명예와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명예를 중하게 여겨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요. 조직에서 상사에게 충성심을 보이며 중간에서 조정을 잘하는 중용의 정신이 있고 이성적이고 원리 원칙대로 합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이므로 융통성이 없어 환경 적응 능력이 부족하며 정확한 자기관리로 주변을 피곤하게 할 수 있고 소심하여 변화에 취약하고요. 수단이 없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돼서 인정받지 못하면 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정관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정신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며 우유부단하고요. 또 재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평생 구하고자 하는 일로 힘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이 많으면 억압을 많이 받게 돼서 대인관계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피해망상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으며 심하면 극단적인 사고를 많이 치거나 불구가 되는데요. 항상 질병이 떠나지 않아 건강도 부실하며 꿈자리도 편치 못한 경우가 많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당당한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관이 많으면 남의 페이스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요. 또 성정이 소심하고 옹졸하며 변화에 취약하고 환경 적응 능력이 부족하며 무능하여 성공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정관이 없으면 일정한 규율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의무감이 약하기 때문에 직장에 적응이 힘들고 규율이 엄한 단체 생활에 쉽게 적응이 안 됩니다. 왼쪽 명식은 미월 임진일주 남명으로 미월이라 수가 마르는 걸 막기 위해 수원지 확보가 우선인데요. 하지만 일간의 원류가 되는 인성이 없고 관살만이 중중해서 임수가 흐르질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관살이 많을 때는 목 식상은 일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신으로 보게 되는데요. 다행히 시간의 간목이 있어 관살을 다스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의 간목은 기토와 갑기합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제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이 없어 수원지가 약하게 되고 왕한 금을 설기시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막힘이 많은 사주가 될 것 같네요. 오른쪽 명식은 인월 을미일주 여명으로 무관사주인데요. 무관사주라고 해서 직장생활이나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다만 무관사주들은 관운이 들어올 때 아주 잘 써먹기는 하는데 이때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해서 잘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관운이 끝난 후에는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식상이나 관대운에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잘 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운이 끝나게 되면 관에 대한 허결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